이탈리아 로마로 떠나보겠습니다. 지금의 로마는 세계 수백 개 국가들 중 하나인 이탈리아의 수도에 불과합니다. 과거에 누렸던 제국의 영광에 비해선 초라한 위상이죠. 그러나 로마를 여행하는 건 일개의 도시 여행이 아닙니다. 세계사를 빛냈던 대제국을 둘러보는 여정이 됩니다. 면적은 서울시 2배이지만 자그마한 넓이의 구도심이 로마 여행의 핵심입니다. 로마 시내 교통 중심인 테르미니역을 출발하여 콜로세움과 개선문, 팔라티노 언덕, 베네치아 광장, 트레비 분수, 스페인 계단 등의 순으로 구도심 일대를 시계 방향으로 둘러보는 동선이 좋습니다. 그 다음엔 테베레 강 건너 산탄젤로 성과 바티칸 시국만 추가하면 처음 방문하는 로마의 개괄적 여행으로는 충분한 편입니다. 도시국가에서 출발하여 기원전 3세기에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한 로마는 카르타고 명장 한니발과의 싸움으로 시작된 포에니 전쟁에서 결국은 승리하면서 아프리카 북부까지 그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260년이 지난 서기 117년에 이르러 제국의 영토는 역대 최대가 됩니다. 로마 5현제 중 한 사람인 트라이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에스파냐 땅인 이베리아 반도와 갈리아 그리고 브리타니아 섬까지, 그리고는 서쪽으로 다뉴브 강을 넘어 루마니아, 그리고 흑해 넘어 아르메니아와 메소포타미아까지 망라된 광대한 면적이었습니다. 제국의 땅으로 둘러싸인 지중해는 로마의 안방이나 다름없는 내해로 불렸죠. 이후 300년이 지나 제국은 동로마와 서로마로 분열됩니다. 그리고는 얼마 후인 서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로마는 1200년이라는 장구한 역사를 자랑합니다. 직선거리 6000km가 넘는 이 광대했던 제국의 영토도 그 시발은 고작 3km 이내의 자그마한 언덕 동네였습니다. 이탈리아 반도의 테베레강 하류 쪽에 자리잡은 로마는 지금은 이렇게 역사, 문화, 유적 명소들로 가득하지만 로마 창건 당시 이 일대는 황량한 7개 언덕이 전부였습니다. 테베레강 동쪽 직선거리 3km에 해당하는 면적입니다. 퀴리날레 언덕, 비미날레 언덕, 에스퀼리노 언덕, 카피톨리노 언덕, 팔라티노 언덕, 첼리오 언덕, 아벤티노 언덕, 이렇게 7 언덕 구역이 초기 로마 영토의 전부였습니다. 엄밀하게는 7 언덕 중에서도 팔라티노 언덕에서 로마가 창건됐습니다. 그리고 위쪽 퀴리날레 언덕에 여인들이 있었기에 로마의 자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고 제국으로 넓혀가는 기초 발판도 마련된 것입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는 제우스와 헤라 여신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세상 무서울 게 하나 없습니다. 로마식 이름은 마르스입니다. 마르스는 어느 날 잠든 처녀 레아 실비아의 모습에 반해 하늘에서 급히 내려옵니다. 실비아는 알바른가 왕국의 공주였지만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숙부 때문에 베스타 신전에 갇혀 있었습니다. 잠깐 잠들어 있다가 좋을지에 마르스에게 겁탈당하는 겁니다. 폴 루벤스가 이 장면을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암튼 이로 인해 레아 실비아는 쌍둥이 남자 아기 둘을 낳습니다. 로마를 창건한 로물루스와 동생 레무스가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의 일입니다. 이들은 갓 태어나자마자 광주리에 담겨서 테베레 강에 버려집니다. 형을 죽이고 왕이 된 아물리우스는 형의 딸 실비아가 자식을 못 낳게 하려고 신전에 가둔 건데 아들을 둘이나 낳았으니 후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 아기 둘을 죽여버리라며 테베레 강에 버리게 한 것이죠. 물살에 밀리며 강물에 떠다니던 광주리는 팔라티노 언덕 기슭에 멈췄고 마침 주변에 있던 암늑대가 이를 발견하여 아기 둘을 거두어 갑니다. 쌍둥이 형제는 숲속에서 어미 늑대의 젖을 먹으며 무럭무럭 자랍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근처를 지나던 목동이 늑대와 아기들을 발견합니다. 목동은 얼른 아기 둘을 거두어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는 친자식처럼 고이고이 키우죠. 의붓 아버지 직업대로 목동으로 성장한 쌍둥이는 전쟁의 신 마르스와 왕녀의 피를 이어받은 만큼 주변 사람들을 통솔하는 리더의 자질을 타고났습니다. 쌍둥이 형제는 주변 7 언덕 중 한 곳에 각각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려고 서로 경쟁하던 중 형인 로물루스가 동생인 네무스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로물루스는 팔라티노 언덕에 자신만의 왕국 로마를 세우고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나라는 세웠지만 구성원들은 주로 농민과 목동들 뿐이었습니다. 군인과 일할 남자들을 더 늘려야 했습니다. 이웃 못 사는 나라에서 도망오거나 추방당한 사람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인구가 수천 명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총각이거나 독신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여성들이 절대 다수 부족했던 거죠. 짝이 맞거나 결혼을 해야 인구가 늘어나고 국력도 증강될 텐데 그러지를 못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남자들이 생활 안정이 안 되다 보니 불만들도 늘어갔습니다. 이를 고민하던 로물루스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일종의 집들이 형식으로 큰 축제를 연 겁니다. 그리고는 이웃나라인 퀴리날레 언덕의 사비니족 사람들을 대거 초청합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모이던 수백 명의 사비니족 사람들은 엄청나게 차려진 음식과 술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게 웬 횡재냐 하며 남녀 모두 정신없이 부어라 마셔라 먹어댔습니다. 연회장 한켠 단상에서 이를 지켜보던 로물루스가 갑자기 왼팔을 힘차게 치켜듭니다. 그 순간 주변에 숨어있던 로마 남자들이 뛰쳐나오며 사비니 여인들을 하나씩 낚고채고 도망칩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사비니족 남자들은 자기 아내와 딸과 여동생들이 로마 남자들에게 잡혀가며 울부짖는 모습을 보지만 어쩔 방도가 없었습니다. 이미 다들 대취해 있었고 주변에 로마 군인들이 살벌하게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경을 프랑스 화가 니콜라 푸생이 생생하게 그렸습니다. 사비니 여인들 납치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에 가면 같은 주제의 조각상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조각가 잠볼로냐의 작품인데 진보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있고 여기 시뇨리아 광장에 있는 건 모조품입니다. 로마 남자에게 붙들려가는 여인의 모습이 처절하고 그 아래 여인의 남편 또는 아버지 같은 남자의 자세도 절망적입니다. 같은 주제의 그림을 거장 루벤스도 그렸습니다. 가로폭이 2.4m인 이 대형 그림은 런던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앞에서 본 니콜라 푸생이 작품보다 붓터치가 거칠어 보이면서 더 아수라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연단 의자에 앉아서 로마 남자들을 지휘하는 이가 로물루스입니다. 아무튼 이날 사비니 남자들은 졸지에 자신들의 아내와 딸과 여동생들을 로마 남자들에게 빼앗깁니다. 이건 속절없이 퀴리날레 언덕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붙잡혀간 사비니 여인들은 로마 남자들과 강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세월과 함께 고향 퀴리날레 언덕의 부모, 형제, 가족들을 잊어가면서 로마인 아내와 아기의 엄마들이 되어갑니다. 한편 퀴리날레 언덕의 사비니족 남자들은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이를 갈며 복수를 다짐합니다. 드디어 몇 년 후 사비니족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로마를 향해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 갑니다. 이번 공격에서 자기네 여인들을 기필코 되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접전이 있은 후 양측의 대결전이 임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는 사비니 여인들의 심정은 처절합니다. 그녀들은 이미 로마인의 아내가 되어 아기도 낳고 나름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중이죠. 이쪽은 지금의 남편이자 아기들의 아빠요, 저쪽은 고향의 부모요, 오빠요, 전 남편들인 것입니다. 그녀들 입장에선 반드시 이 싸움을 말려야 했습니다. 여인들은 너도 나도 아기를 안고 전장으로 달려갑니다. 고향의 부모 형제들인 사비니족을 향하여 아기를 들어보이며 제발 싸우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다리를 붙잡고 애원하기도 합니다. 왼쪽은 사비니족, 오른쪽은 로마군, 그 사이로 한 여인은 양측이 서로 싸우지 못하도록 아가들을 내몰고 있습니다. 흰 옷 입은 이 여인은 결연하게 두 팔을 벌려 양측을 만류합니다. 사비니족 왕의 딸이지만 지금은 로마 왕 로물루스의 아내가 되어 있는 헤르실리아입니다. 그녀의 아버지이자 사비니족 왕인 티투스 타티우스입니다. 딸이 만류에 칼을 내리고 방패를 연 채 엉거주춤 난처한 표정입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로마 왕 로물루스는 단호합니다. 여차하면 장인어른에게 창을 던질 태세입니다. 반면에 로마 군인들은 정작 싸울 의사가 없어 보입니다. 투구를 벗고 창에 꽂아 흔들거나 자기 아기를 높이 들어올리고 있네요. 처가 식구들과 죽음을 건 싸움은 피하고 싶은 거죠. 로물루스가 들고 있는 방패에는 로마라는 글자가 선명합니다. 늑대 젖을 빨고 있는 어릴 적 자신과 죽은 동생 레무스의 모습도 새겨놓았군요. 결국 사비니 왕은 로마에 대한 공격을 포기하곤 창과 칼을 내려놓습니다. 내 딸과 내 손주들이 앞을 막아 나서는데 기어코 사위를 죽이려 싸울 수는 없는 거죠. 이 그림은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린 가로 5m가 넘는 초대작입니다.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 중입니다. 결국 사비니족과 로마는 화해를 합니다. 장인 타티우스와 사위 레물루스는 더 나아가 두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여 공동 통치하기로 합의합니다. 이렇게 해서 로물루스는 장인 타티우스가 죽을 때까지 한동안 로마 칠언덕을 공동 통치하게 되고 또한 미래의 로마 제국으로 향하는 번영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 여행의 피날레는 트레비 분수에서 장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수에 한 번 또는 두세 번 동전을 던져보며 앞날의 소망을 기원하는 것입니다. 트레비 분수는 로마 7언덕 중 맨 북쪽인 퀴리날레 언덕의 언저리입니다. 언덕 위 퀴리날레 궁전의 광장에 올라 그 옛날 이곳에 살았던 사비니 여인들을 생각해보는 것도 로마 여행에선 의미 있는 마무리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번영을 잇게 한 로마인들의 어머니들인 것입니다.